안녕하세요. 어르신 여러분, 오늘도 건강하게 지내고 계시죠? 혹시 최근에 몸이 예전 같지 않다고 느끼신 적 있으세요? 계단만 올라도 숨이 차고, 무거운 물건 들기가 힘들고, 하루 종일 피곤하고, 나이가 드니까 어쩔 수 없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계셨다면 오늘 영상 꼭 끝까지 보세요. 30년 경력 영양사도 몰랐던 놀라운 사실을 알려드릴게요. 2개월 만에 20대 체력을 되찾은 진짜 비밀 지금 시작합니다. 본격적인 내용을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이니 한번 눌러주시면 앞으로도 건강정보 놓치지 않고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62세 영양사 박정민 씨는 30년간 다른 사람들의 건강을 챙겨주는 일을 해왔습니다. 균형 잡힌 식단과 규칙적인 생활로 자신의 건강 관리에도 자신이 있었죠. 그런데 최근 몇 달 사이 뭔가 이상한 변화들이 찾아왔습니다. 왜 이렇게 숨이 차지? 평소 쉽게 올라가던 아파트 3층 계단이 점점 버거워졌습니다. 중간에 한 번, 아니 2번씩 쉬어가야 했어요. 처음엔 감기 기운 때문이라고 생각했는데 감기는 이미 다 나았는데도 몸의 피로는 계속되었습니다. 마트에서 장을 볼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전엔 한 번에 쭉 둘러보며 필요한 것들을 척척 담았는데 이제는 카트에 기대어 쉬는 횟수가 늘어났어요. 무거운 쌀포대나 생수통은 아예 들 엄두가 나지 않았습니다. 허리야, 무릎아, 제발 좀 도와줘. 앉았다 일어날 때면 어김없이 나오는 탄식이었습니다. 무릎이 뻐근하고 허리가 묵직했어요. 아침에 일어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전날 특별히 무리한 일을 하지 않았는데도 몸 여기저기가 아팠어요. 가장 당황스러운 건 일상적인 활동에서도 쉽게 지친다는 것이었습니다. 설거지를 하거나 빨래를 넣을 때도 중간중간 의자에 앉아 쉬어야 했고, 손자가 놀아달라고 하면 5분도 안 되어 할머니가 좀 쉬자라고 말하게 되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반응은 비슷했습니다. 정민아, 나이 들면 어쩔 수 없지. 우리 나이에 그런 거야. 60 넘으면 다들 그래. 너무 걱정하지 마. 하지만 정민 씨는 납득할 수 없었습니다. 평생 건강한 식단을 챙기고 규칙적으로 살아온 자신이 갑자기 이렇게 무기력해질 리가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특히 영양사로서의 전문 지식이 오히려 더 큰 의문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단백질도 충분히 먹고 있고 비타민도 챙기고 있는데 왜 이런 증상들이 나타날까요? 밤에 잠자리에 누우면 하루 종일 쌓인 피로감이 몰려왔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아침에 일어나도 개운하지 않았어요. 충분히 잤는데도 여전히 피곤했고 하루를 시작하는 것 자체가 무거운 짐처럼 느껴졌습니다. 이건 분명 다른 이유가 있을 거야. 정민 씨의 직감이 말하고 있었습니다. 단순히 나이가 들어서 생기는 자연스러운 변화라기엔 너무 급작스럽고 일상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컸거든요. 영양사로서 수많은 사람들의 건강 상담을 해온 경험이 있었기에 자신의 몸이 보내는 신호를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이 피로감과 무기력함 뒤에는 분명 해결할 수 있는 원인이 있을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박정민 씨는 며칠 고민하다가 결국 병원을 찾았습니다. 혈액 검사, 심전도, 흉부 엑스레이까지 각종 검사를 받았지만 결과는 의외였습니다. 특별한 이상은 없어 보이는데요. 혈압도 정상이고 혈당도 괜찮습니다. 의사의 말에 정민 씨는 오히려 더 답답했습니다. 몸은 분명 예전과 다른데 검사상으론 아무 문제가 없다니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우연히 대학 동창인 이수연 박사를 만났습니다. 체육학 전공으로 현재 운동 처방 전문가로 활동하고 있는 친구였죠. 정민아, 요즘 안색이 좀 어둡네? 괜찮아? 정민 씨는 최근 겪고 있는 증상들을 털어놓았습니다. 계단 오르기 힘들고 쉽게 피로해지고 무릎과 허리가 아픈 이야기를요. 수연 박사는 정민 씨의 이야기를 듣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민아, 혹시 근육량이 줄어들고 있는 건 아닐까? 이걸 근육 감소증, 사코페니아라고 하는데. 근육 감소증이요? 정민 씨는 처음 듣는 용어였습니다.
영양사로서 다양한 질환에 대해 알고 있었지만 근육 감소증은 생소했어요. 수연 박사가 자세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30세 이후부터 근육량이 매년 1%씩 줄어들어. 그런데 60세가 넘으면 연간 3%씩 감소하거든. 생각해봐. 10년이면 30%가 줄어드는 거야. 정민 씨는 깜짝 놀랐습니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근육이 그렇게 많이 줄어들고 있었다니요. 근육이 줄어들면 어떤 일이 생기는 건가요? 일단 기초 대사량이 떨어져서 같은 활동을 해도 더 쉽게 피곤해져. 그리고 균형 감각이 나빠져서 넘어지기 쉽고 면역력도 떨어뜨려. 수연 박사는 계속 설명했습니다. 근육은 단순히 힘을 내는 조직이 아니라 우리 몸의 엔진 역할을 한다고 했습니다. 근육이 줄어들면 마치 자동차 엔진 성능이 떨어지는 것처럼 모든 것이 둔해진다는 거였어요. 정민이가 요즘 겪는 증상들이 딱 근육 감소증 초기 증상이야. 정민 씨는 자신의 증상들을 다시 떠올려 봤습니다. 계단 오르기 힘든 것, 쉽게 지치는 것, 앉았다 일어날 때 무릎과 허리가 아픈 것, 모든 게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그럼 검사로는 왜 안 나온 거죠? 일반 혈액 검사나 기본 건강검진으론 근육량 감소는 알 수 없어. 별도로 체성분 검사나 근력 측정을 해봐야 해. 수연 박사는 정민 씨에게 간단한 자가 진단법을 알려주었습니다. 종아리 둘레를 재어봐. 여성 기준으로 33cm 미만이면 근육 감소증을 의심해 볼 수 있어. 그리고 의자에서 팔짱을 끼고 일어나 보기. 5번 연속으로 12초 안에 못하면 근력이 부족한 거야. 정민 씨는 집에 가서 측정해 봤습니다. 종아리 둘레는 31cm였고 의자에서 일어나기 테스트는 15초나 걸렸습니다. 정말 근육 감소증이구나. 하지만 수연 박사는 희망적인 소식도 전해 주었습니다. 다행히 아직 초기 단계야. 지금부터라도 제대로 관리하면 충분히 회복 가능해. 특히 영양사인 정민이라면 더 유리하지. 정민 씨는 드디어 자신이 겪던 증상의 원인을 찾았다는 안도감과 함께 이제 뭘 해야 할지에 대한 의지가 생겼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수연 박사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단백질이야. 하지만 그냥 많이 먹는다고 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먹느냐가 관건이지. 단백질이요? 저는 충분히 먹고 있는데요. 정민 씨는 의아했습니다. 영양사로서 자신의 식단을 꼼꼼히 관리해 왔으니까요. 아침에 계란 1개, 점심에 생선이나 두부, 저녁에 닭가슴살이나 콩. 하루 권장량은 충분히 채우고 있었습니다. 수연 박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정민아, 그게 함정이야. 60대 이후엔 단순히 권장량만 먹는다고 해서 몸에 흡수되는 건 아니거든. 정민 씨는 놀랐습니다. 30년간 영양 상담을 해왔는데 이런 이야기는 처음이었어요. 나이가 들수록 소화 능력이 떨어져서 같은 양을 먹어도 흡수율이 20에서 30% 낮아져. 게다가 근육을 만드는 능력 자체도 젊을 때의 절반 수준으로 떨어지고. 수연 박사는 구체적인 예를 들어 설명했습니다. 20대가 단백질 20g을 먹으면 80% 정도 흡수되지만 60대는 50에서 60%밖에 안 돼. 그러니까 같은 양을 먹어도 실제로는 반도 못 쓰는 거지. 정민 씨는 자신의 식단을 다시 생각해 봤습니다. 아침 계란 1개에 단백질 6g, 점심 두부 100g에 16g, 저녁 닭가슴살 100g에 23g, 총 45g 정도였는데 실제로는 25g도 채 흡수되지 않았다는 얘기였습니다. 그럼 어떻게 먹어야 하나요? 첫 번째, 비밀 한 번에 흡수할 수 있는 양의 한계. 우리 몸이 한 끼에 흡수할 수 있는 단백질은 20에서 30g이 한계야. 그 이상 먹으면 그냥 에너지로 쓰이거나 체지방으로 저장돼. 정민 씨는 깜짝 놀랐습니다. 가끔 저녁에 고기를 많이 먹으면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했다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낭비였다는 거였어요. 그래서 하루 필요량을 아침, 점심, 저녁, 간식으로 나눠서 먹어야 해. 특히 아침이 제일 중요해. 수연 박사가 설명하는 이유는 이랬습니다.
밤사이 근육이 분해되기 때문에 아침에 단백질을 공급해 주지 않으면 하루 종일 근육 합성이 원활하지 않다는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 비밀 흡수를 돕는 동반자들. 단백질만 먹으면 안 돼. 비타민 C와 함께 먹어야 콜라겐 합성이 잘 되고 비타민 D와 함께 먹으면 근육 단백질 합성이 활발해져. 정민 씨는 메모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건강한 지방도 중요해. 견과류나 올리브오일 같은 불포화 지방산이 단백질 흡수를 도와주거든. 세 번째, 비밀 타이밍의 중요성. 운동 후 30분 이내에 단백질을 먹으면 근육 합성률이 3배 높아져. 그리고 잠자기 2-3시간 전에 먹는 단백질은 밤사이 근육 분해를 막아줘. 정민 씨는 자신의 식습관을 돌아봤습니다. 운동 후엔 물만 마셨고 저녁을 일찍 먹어서 잠들기 전엔 아무것도 먹지 않았어요. 네 번째, 비밀 소화하기 쉬운 형태로. 나이 들수록 소화력이 떨어지니까 부드럽고 소화 잘 되는 단백질을 선택하는 게 좋아. 생선, 달걀, 두부, 그리고 가루 형태의 단백질도 도움이 돼. 수연 박사는 정민 씨에게 실제 하루 식단 예시를 알려주었습니다. 아침에 두부 스크램블에 시금치 넣어서 먹고, 점심엔 황태 미역국, 오후 간식으론 그릭 요거트에 견과류, 저녁엔 생선구이에 브로콜리. 이런 식으로 하면 돼. 다섯 번째, 비밀 수분과 함께. 단백질 대사 과정에서 물이 많이 필요해. 하루 8잔 이상 물을 마셔야 단백질이 제대로 근육으로 가. 정민 씨는 평소 물을 많이 마시지 않았는데 이것도 문제였구나 싶었습니다. 정민아, 지금까지 단백질을 얼마나 먹을지만 고민했는데 이제부터는 어떻게 먹을지를 고민해봐. 수연 박사의 말에 정민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30년간 영양사로 일했지만 근육 감소 중 시기에 단백질 섭취법은 완전히 새로운 영역이었습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음식들이 좋을까요? 수연 박사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근육을 지켜주는 최고의 음식 5가지를 알려줄게. 수연 박사는 정민 씨에게 스마트폰을 꺼내 보여주었습니다. 이 5가지 음식만 제대로 활용해도 근육량 회복이 가능해. 특별한 보조제나 비싼 음식이 아니라 우리가 쉽게 구할 수 있는 것들이야. 1위, 황태 마이너스 농축된 단백질의 왕. 첫 번째는 황태야. 명태를 얼렸다 녹였다 반복해서 말린 건데 이 과정에서 단백질이 농축돼. 정민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황태는 어릴 때부터 자주 먹던 음식이었거든요. 황태 100g에는 단백질이 무려 63g이나 들어있어. 게다가 소화 흡수가 정말 좋아. 나이 든 사람들한테는 최고의 단백질 공급원이지. 수연 박사는 황태의 또 다른 장점도 알려주었습니다. 황태에 들어있는 메티오닌이라는 아미노산이 간 기능을 도와줘서 단백질 대사도 원활하게 만들어. 일석이조인 셈이야. 조리법도 간단했습니다. 황태채를 불려서 미역국에 넣거나 콩나물과 함께 무쳐 먹으면 됩니다. 2위, 두부 마이너스 부드러운 근육 지킴이. 두부는 정말 완벽한 식품이야. 100g당 단백질 8g에 소화율이 95%야. 정민 씨는 놀랐습니다. 95%요? 응, 동물성 단백질과 비슷한 수준이야. 게다가 부드러워서 씹기도 편하고 칼슘까지 풍부해서 뼈 건강에도 도움이 돼. 수연 박사는 두부의 특별한 점을 더 설명했습니다. 두부에 들어있는 이소플라본이 근육 감소를 늦춰주는 역할도 해. 특히 여성들한테 좋아. 두부는 스크램블로 만들어 아침에 먹거나 구워서 저녁 반찬으로 활용하면 좋다고 했습니다. 3위, 병아리콩 마이너스 식물성 단백질의 챔피언. 병아리콩은 식물성 단백질 중에서는 최고야. 100g당 19g의 단백질에 필수 아미노산이 균형 있게 들어있어. 정민 씨는 병아리콩을 자주 먹지 않았는데 이렇게 좋은 줄 몰랐습니다. 게다가 식이섬유가 풍부해서 장 건강에 좋고 혈당 조절에도 도움이 돼. 근육도 늘리고 건강도 챙기는 거야. 병아리콩은 샐러드에 넣거나 으깨서 후무스로 만들어 먹으면 좋다고 했습니다.
4위 들깨 마이너스 작지만 강력한 영양 폭탄. 들깨는 단백질뿐만 아니라 오메가3가 엄청 풍부해. 이 오메가3가 근육의 염증을 줄여주고 단백질 합성을 도와줘. 수연 박사는 들깨의 놀라운 효과를 설명했습니다. 100g당 단백질이 18g이나 들어있고 오메가3가 함량은 참깨의 60배야. 혈관 건강과 뇌 건강까지 챙길 수 있어. 들깨는 가루로 내서 국물에 넣거나 들기름으로 짜서 나물에 무쳐 먹으면 됩니다. 5위 시금치와 버섯 마이너스 저칼로리 고효율 듀오. 마지막은 시금치와 버섯이야. 칼로리는 낮지만 단백질과 비타민이 풍부해. 정민 씨는 의외였습니다. 채소도 단백질이 많이 들어있나요? 시금치 100g에 단백질 2.2g, 버섯은 3g 정도야. 적어 보이지만 칼로리 대비 단백질 함량이 높고 비타민 B군이 풍부해서 단백질 대사를 도와줘. 특히 시금치의 엽산과 버섯의 비타민 D가 근육 건강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했습니다. 실전 조합법. 수연 박사는 이 5가지 음식을 어떻게 조합해서 먹을지 알려주었습니다. 아침엔 두부 스크램블에 시금치 넣고, 점심엔 황태 미역국에 들깨 넣어 끓이고, 저녁엔 병아리콩 샐러드에 버섯 볶음을 곁들이는 거야. 정민 씨는 메모하면서 물었습니다. 이렇게 먹으면 하루에 얼마나 되나요? 대략 60에서 70g 정도 될 거야. 60대 여성 권장량이 체중 1kg당 1.2g이니까. 정민이 체중이 55kg이면 66g 정도 필요한데 딱 맞지? 한 달의 기적. 수연 박사는 실제 사례를 들려주었습니다. 내가 상담했던 다른 분도 이 5가지 음식으로 식단을 바꿨는데 한 달 만에 계단 오르기가 훨씬 수월해졌고 2달 후에는 손자와 공원에서 뛰어놀 수 있게 됐어. 정민 씨는 희망이 생겼습니다. 복잡한 방법이 아니라 이렇게 간단한 음식들로도 변화가 가능하다니요. 정민아, 중요한 건 꾸준함이야. 하루아침에 근육이 늘지는 않지만 매일 조금씩 실천하면 분명 변화를 느낄 수 있을 거야. 정민 씨는 당장 내일부터라도 시작해 보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첫 번째 변화의 시작. 정민 씨는 수연 박사와의 만남 다음 날부터 바로 실천에 옮겼습니다. 처음엔 막막했지만 하나씩 차근차근 바꿔나가기로 했어요. 가장 먼저 바꾼 건 아침 식단이었습니다. 평소 토스트와 우유로 간단히 때우던 아침을 두부 스크램블과 시금치로 바꿨습니다. 이게 정말 효과가 있을까? 첫 주엔 의심스러웠지만 신기하게도 오전에 느끼던 나른함이 줄어들었어요. 평소 10시 반쯤이면 어김없이 찾아오던 피로감이 없었습니다. 점심의 혁신. 점심 메뉴도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황태를 우린 국물에 미역을 넣고 들깨가루를 톨톨 뿌린 황태 미역국이 주메뉴가 되었어요. 이렇게 든든할 줄 몰랐네. 국물 한 그릇만으로도 오후까지 든든했습니다. 예전엔 오후 3시쯤 되면 간식을 찾았는데 이제는 그런 허기가 없었어요. 저녁의 완성. 저녁엔 병아리콩을 삶아서 각종 채소와 함께 샐러드를 만들어 먹었습니다. 버섯은 올리브 오일에 볶아서 곁들였어요. 처음엔 밍밍하다고 생각했는데 일주일쯤 지나니 재료 본연의 맛이 느껴지더라고요. 무엇보다 저녁을 먹고도 속이 편했습니다. 운동, 부담스럽지 않게. 수연 박사는 거창한 운동보다는 일상 속에서 쉽게 할 수 있는 것부터 권했습니다. 하루 30분 걷기만 해도 단백질이 근육으로 전환되는 효율이 2배 높아져. 정민 씨는 매일 오후 4시쯤 아파트 주변을 30분씩 걸었습니다. 처음엔 중간에 쉬어야 했는데 2주쯤 지나니 한 번에 쭉 걸을 수 있었어요. 또 집에서 간단한 스트레칭도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5분, 잠들기 전 5분씩 몸을 풀어주었어요. 수분 섭취의 중요성. 가장 간과했던 것이 물 마시기였습니다. 평소 하루 3에서 4잔 정도만 마셨는데 이제는 의도적으로 8잔 이상 마시려고 노력했어요. 물을 많이 마시니까 소화도 잘 되고 몸이 가벼워지는 느낌이야. 물병을 항상 곁에 두고 시간마다 조금씩 나눠 마셨습니다. 2주 후 첫 번째 신호.
2주가 지나자 몸에서 변화 신호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무릎이 덜 아픈데? 앉았다 일어설 때 나던 무릎의 뻐근함이 현저히 줄었어요. 계단을 오를 때도 예전만큼 숨이 차지 않았습니다. 가장 놀라운 변화는 수면의 질이었습니다. 밤에 깊게 잠들고 아침에 개운하게 일어나는 날이 많아졌어요. 한 달 후의 기적. 한 달이 지났을 때 정민 씨는 확실한 변화를 체감했습니다. 정말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아. 마트에서 장을 볼 때 중간에 쉬지 않고 다닐 수 있었고, 무거운 장바구니도 예전보다 수월하게 들 수 있었어요. 무엇보다 손자가 놀아달라고 할 때 할머니가 좀 쉬자라고 말하는 횟수가 현저히 줄었습니다. 2개월 후의 자신감. 2달째에는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3층 아파트 계단을 손잡이 없이 올라갈 수 있게 된 거예요. 몇 년 만인지 모르겠네. 계단을 오르며 정민 씨는 스스로가 뿌듯했습니다. 숨도 덜 차고 다리에 힘이 생겼다는 걸 확실히 느낄 수 있었어요. 체성분 검사를 받아보니 근육량이 1.2kg 증가했고 체지방률은 3% 감소했습니다. 지속 가능한 변화. 정민 씨에게 가장 좋았던 점은 이 모든 변화가 부담스럽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처음엔 복잡할 것 같았는데 막상 해보니 그냥 평소 먹던 음식을 조금씩 바꾼 것뿐이야. 황태미역국, 두부 스크램블, 병아리콩 샐러드. 이제는 자연스러운 일상이 되었어요. 새로운 꿈. 정민 씨는 내년 이맘때를 생각하며 설렜습니다. 손주들과 공원에서 신나게 뛰어놀 수 있을 것 같아. 아니, 분명히 할 수 있을 거야. 작은 습관의 변화가 만들어낸 큰 활력. 정민 씨는 이제 확신했습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단백질은 정말 얼마나 먹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언제, 무엇과 함께 먹느냐가 중요하구나. 60대의 새로운 시작. 정민 씨의 제2의 인생이 시작된 것입니다. 지금까지 62세 영양사 박정민 씨의 근육 감소증 극복 이야기를 들려드렸습니다. 단순한 피로라고 생각했던 증상이 근육 감소증의 신호였고 30년간 영양사로 일했던 그녀조차 몰랐던 60대 이후 단백질 섭취의 비밀을 알게 되었죠. 황태, 두부, 병아리콩, 들깨, 시금치와 버섯. 이 5가지 음식으로 만들어낸 2개월의 기적. 계단을 손잡이 없이 오르고 손자와 함께 뛰어놀 수 있게 된 정민 씨의 변화가 여러분에게도 가능합니다. 기억하세요. 근육 건강은 얼마나 먹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언제, 무엇과 함께 먹느냐가 중요합니다. 오늘부터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작은 습관의 변화가 여러분의 활기찬 노년을 만들어줄 것입니다. 건강한 근육, 활력 넘치는 매일을 여러분도 시작해 보세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댓글로 여러분의 건강관리 팁도 공유해 주세요. 감사합니다.